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이라는 수업을 맡게 된 언어치료학과의 김효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목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이제 교과목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언어를 왜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 또 의사소통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러한 언어나 의사소통을 누구나 잘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또 증진시켜 보는 것. 그다음 우리 사회 구성원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구성원들의 언어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의 특성도 살펴보고 차이점들도 알아봄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목의 개요도 유사합니다.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의사소통이라는 것.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주로 말, 언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이들,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언어도 같은 원리로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각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구성원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또는 젊은 세대, 또 기성세대, 그리고 또 지역 간의 언어들, 이러한 언어의 차이들을 다양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또 조금 더 구별을 해서 요즘 디지털 시대죠. 예,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언어, 그리고 또 언어 사용이나 의사소통 사용에서 약자가 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의사소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언어와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교과목 제목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언어치료학과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학과에 있으면서 언어장애인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의 언어를 좀 더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인데요. 그러다 보니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제가 전공이 언어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내 말도 좀 고쳐봐봐 라던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라던가 이런저런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미 말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데 목표가 있는 그런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원리들을 잘 지켜서 말을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 치료의 여러 영역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정상인들, 네, 장애와 구별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네, 그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조금 더 각자 자기의 언어 수준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기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각 영역을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중에서 그 모든 기법들을 또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요런 것 정도는 내가 평상시에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적용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언어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쪼금 더 그 성장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첫 번째 인간과 언어, 네, 사람과 언어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히 언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1 강의 강의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 시간에 교과목 소개는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1 강의 인간과 언어에서 언어란 무엇인가? 그다음 언어랑 비슷한 개념이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이란 어떤 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것인가? 제가 방금 말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언어랑 말이랑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 개념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죠?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이 수업의 목표는 매력적인 언어를 가져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일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언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이란 무엇인가를 구별해 보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해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언어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전이나 많은 교과서에서 언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언어란 이렇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시작. 인간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도구. 네, 인간이, 사람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도구를 말한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언어의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언어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동물의 언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의 언어는 엄밀히 말하면 언어라기보다는 의사소통? 소통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동물의 그 신호들, 동물들이 사용하는 신호를 엄밀한 의미의 언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빗대어서 말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처럼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의 언어의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인간만이. 개미가 어떻게 개미들끼리 이런 언어의 요소들을 가지겠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어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왜 선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뚜두두두두 넘어가서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언어였던 거예요. 인간이 소통하는. 그럼 인간이 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 인간 혼자서 의사소통을 합니까? 아니죠.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타인과, 타인과 소통을 함으로써
이 언어라는 수단이 있음으로써 타인과 소통하게 되고, 그럼 타인과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합쳤을 때, 우리 뭐 시너지 효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인간이 혼자일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까지 온 것처럼.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들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는 우리 핸드폰, 그죠? 우리 늘 휴대폰인가요? 예,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너무나 편리한 삶들을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편리한 삶들을 사는데요. 이 휴대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식, 뭐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소통을 하는데 그 도구가 언어구나라는 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인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자, 언어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어란 의사소통의 도구구나. 그러면 언어가 더 큰 개념일까요? 의사소통이 더 큰 개념일까요? 네. 자, 언어보다 의사소통이 더 큰 개념이죠.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도구니까. 자, 그러면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언어로만 그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도구가 언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언어는 미안합니다. 네.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언어 맞습니다. 그런데 언어 이외에 의사소통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이고 네.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자, 알 수 있는 건 의사소통은 언어보다 더 큰 개념이구나. 그래서 언어로서 소통할 수도 있고 언어 말고 다른 거, 언어 외에 다른 걸로 제스처 같은 걸로 소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개념을 정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언어라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뜨두두두두두두 예, 더 큰 개념이 의사소통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요 개념 아는 거. 두 번째는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정의에서 또 앞부분을 넘어가 보면 딴딴딴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하는 거래요, 언어가. 자, 언어를 그러면 표현하는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뭘까? 지금, 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한국어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영어, 뭐 이런 언어들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네. 한국어는 말로써 표현될 수도 있고요. 글로써 표현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언어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글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스 기호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말과 언어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은 언어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를 의사 어 언어를
글로써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말과 언어는 같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그림에다가 조금 더 하나를 더 넣어보면 이제 언어 안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이고, 아유,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었네요. 네, 언어 안에 이제 말이라는 딴딴딴딴. 네, 그러면 자 이제 말과 언어, 의사소통의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아, 말로써 언어가 표현이 되고 언어로써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하지만 말이 아닌 언어도 있고 말이 아닌 언어는 이 부분이겠죠? 말이 아닌 언어, 글자, 수화 이런 것들. 또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도 있겠죠. 예, 이 부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네네. 자, 복잡해. 네, 괜찮아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괜찮고요.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았던 건 언어의 정의였고요. 자, 그러한 언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언어의 어떤 특징들, 언어의 특성들이 또 뭐 여러 교재들이나 그 자료,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에는 언어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정의를 했는데 그러한 도구인 언어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의사소통의 도구면서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되는 그 언어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언어는 기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죠? 한국어의 기호, 그 다음에 영어의 기호, 일본어의 기호,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표시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를 말로 하면 음성이 되고요. 글로 쓰면 문자가 되겠습니다. 네, 볼까요? 언어란 음성과 문자로 표현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음성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지금 표현 아에 이오 뭐 그느들은 뭐버섯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도 소리로도 표현이 되고 문자로도 글자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에 기호가 있구나. 기호. 근데 그 기호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엄청난 암호를 한번 여러분에게 써보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 요렇게 제가 방금 썼던 이 기호 제 암호인데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예. 자, 다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기호 제가 문자로 사용한 이거를 보는 순간 지금 방금 이 영상을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마 이런 게 동동동 떠올랐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분은 침이 고였을지도 모르지. 그죠? 자, 방금 제가 쓴 기호가 요거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제가 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호는 이렇게 의미와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그럼 제가 요 그림을 여기다 그렸으면 더 좋았을 걸. 잠깐요. 네. 자, 또 네, 요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는 달라요. 영어에서는 얘랑 이 의미, 지금 이 맛있는 과일 요 의미가 뭐랑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따다단.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각 언어마다 기호는 달라요. 그죠? 그 기호에 담고 있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가운데 두고 번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통역이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구나. 네. 그래서 기호와 의미. 네, 그 기호가 예를 들어서 말이면 음성 기호, 말이면 또 우리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음 기호, 네, 이런 표현들을 썼을 텐데요. 네, 음성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문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언어의 기호와 상징 기호, 기호와 의미는 어떻게 무슨 원리로 연결되었지? 이건 자의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의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건 그냥 뭐 우연히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연결된 것이 자의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거를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를 사과라고 불렀겠죠. 네, 이게 자의적으로 결합이 되었지만 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사과라는 말과 이 의미, 개념이 맛있는 그 과일이 연결된 것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사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사용되고 나면, 한 번 약속이 되고 나면 이것을 사회적이어서 이제 사회적인 규칙을, 사회적이라는 건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약속이 되어 버렸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언어 치료사들이 일하고 있는 언어 장애 친구들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신조어,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조어, 새로 만든 언어. 자,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가지고 삐뚤라고 말한다면 누가 알아듣겠는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언어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언어에는 작은 단위들이 있다. 아까 기호라고 표현했던 그 음성과 문자에 단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 단위가 예를 들면 음소인 거예요. 여러분 음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국어 시간에 지금 가물가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음소라는 말 들어봤다. 자, 음소 안에는 국어의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요건 쪼끔 더 쉽다. 자음과 모음. 자, 이러한 자음 모음을 결합하면 만들지 못할 게 없어요. 특히 한국어 언어는 매우 과학적이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매우 음 잘 만들어진 그 문자 체계여서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다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많은 글자가 없는 나라에 한글로 그 나라 말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뉴스를 주로 한글날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문자가 없는 그런 뭐 민족이나 나라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만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표현할 언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체계를 가지고 가면 그 말을 다 받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받아 써서 그 나라의 말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영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국어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영어는 우리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이거 읽기가 쪼끔 곤란해요. 왜요? 예. 글자마다 소리의 음가가 완전히 1: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글자 예를 들어서 A 하나라도 이 A를 아로 읽어야 될지 AE로 읽어야 될지 어로 읽어야 될지 그때그때 다르더라는 거죠, 같은 A인데. 근데 한국어는 그에 비해서 읽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일단 읽을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쪼끔 더 쉬운 언어 또 소리를 잘 표현하는 문자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소를 기본 단위로 해서
무한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소를 결합해서 뭔가 글자를 만들고 이 음절을 만들고 이 음절들을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렇게 작은 단위를 결합하고 결합하고 결합하면 뭔가 더 큰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정말 창조적인 어떤 문장이나 표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래서 언어라는 것은 작은 요소들, 국어의 자음, 모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 자음은 19개, 모음은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0개의 모음. 그래서 10개의 모음과 자음 19개, 뭐 그리고 이중 모음까지 하면 또 조금 달라지지만 단모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의 자음과 10개의 단모음을 가지고 결합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그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어의 특성입니다. 자, 그다음 언어는 또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보편성 또는 보편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언어들이 갖는 공통성을 보편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보편적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용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보편성이라고 했을 때는 자, 특히 언어의 보편성은 각 나라의 언어, 각 언어들에게 나타나는 언어들의 공통성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이 갖는 언어의 특성,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죠. 모든 언어가 갖는 공통점, 그것을 가지고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보편적인 특성도 있다. 자, 그 다음 언어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가정에서 자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 대학생들과 이제 저가 이미 세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어 사용에서도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언어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변화하는 가운데 없어져 버린 언어들도 있는 거예요. 또는 완전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요즘 세대가 모르는 언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더라. 그래서 언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 공존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 우리의 목적은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더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목의 후반부에 가서는 각 언어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방언의 각각 지역 언어, 지역의 방언들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때로는 남자, 여자의 언어 사용이 좀 달라요. 그러한 차이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세대 간의 차이도 세대 간의 언어의 차이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다문화 언어들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언어들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그런 넓은 시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러한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언어들을 좀 보호해 가면서 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정의도 좀 살펴보았고요.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들도 살펴보았어요. 매력적인 언어를 공부하는데 왜 언어학을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언어학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의 각각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각각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언어를 수단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역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글, 제스처 등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알아듣는 일.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한쪽 방향이 아니네요. 그죠? 두 가지다. 그죠? 전달을 하거나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들을 토탈해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자, 의사소통은 나중에 의사소통의 정의가 뭘까요? 이렇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그림 하나면 끝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제 돌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했다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저의 엄청난 실력으로. 자, 이렇게 의사소통이란 네, 이렇게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두 명이 오고 가는 것. 요게 바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네, 밑에 그림과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그 의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면 상당히 긴데요. 결국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의사소통의 3요소,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엄청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3요소는 송신자, 예, 우리 오히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요즘 세대는 문자를 보내는 발신자라고 하죠. 예, 뭐 좋습니다. 발신자, 송신자. 결국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오고 가는 메시지가 모두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언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의사까지 넣기는 그렇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동물도 소통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식물도 나무와 나무가 심지어 뭐 식물도 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소통이라는 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호를 보내는 그 주체, 그리고 신호를 받는 주체가 있으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도 춤을 추어서 소통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뭐 개미도 화학 물질을 내보내서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소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소통을 하느냐? 말이나 글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의사소통의 3요소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말이나 글이나 제스처로.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결국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수단으로 목적이죠. 자신의 뜻을, 그게 뭐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인사 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는데요. 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그죠.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요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담는 것이 말과 글과 이제 제스처 뭐 등이다. 뭐 제스처만 있겠습니까? 우리 표정으로도 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걸요. 네. 그 다음에 가로에서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소통의 4요소를 써라 하면 의사소통 요소를 한 개를 더 말해보세요 하면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오케이 들었음을 알려주는 것. 너의 메시지를 나 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잘못 받을 수도 있겠죠. 못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요 과정을 이제 소통하는 것을 모두 다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예, 요 도식에 의해서. 옆에 그림은 조금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뇌의 뚜껑을 열어서 뇌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저쪽 뇌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의사소통을 강의하면서 또 언어를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와,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랑 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텔레파시, 초능력, 영화에서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도 뭔가 뇌파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뭐 전달하는 것을 우리 텔레파시라고 하나요? 제가 텔레파시의 정의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결국 이쪽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저쪽 사람이 알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물론 말은 우리 귀에 들리고 보이고 하지만 텔레파시처럼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텔레파시 수준인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있던, 나의 머릿속에 있던 어떤 개념을, 네, 사과. 나는 지금 사과를 먹고 싶다. 이 개념을 뿅 하고 전달을 함으로써 제가 사과라고 딱 말하는 순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한 100명쯤 몇 명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전부 사과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텔레파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데 그게 아주 간단한 그 말소리 몇 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어,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 제 머릿속에 있는 나의 뇌가 알고 있던 것을 나의 뇌가 알고 있던 것을 상대방의 뇌도 알게 만드는 것인가. 뇌는 우리 두개골 속에 쏙 들어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처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언어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은 이러한 소통에 어려움이 이제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 여러분은 말도 잘하시고 또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소통을 잘하시나요? 혹시 가정에서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네.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또 만나는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 사회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불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던데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 갈등도 일어나고요.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장애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어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장애가 없는 우리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하는 사회, 소통이 잘 되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업을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배운 것을 여기 수업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가정에 가셔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인터넷에 의사소통을 치면 늘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의사소통의 비중. 자, 이 그래프는 그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의 내용 전달에서 언어의 비중이 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더 많은 정보들이 비언어적 요소와 음성을 통해서 또는 청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전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요거를 어떤 쪽에서는 시각적 요소,
그리고 음성 측면에서는 청각적 요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의 이런 표현력들도 중요한데 이것과 함께 어쩌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언어적인 요소와 그다음 이렇게 음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로서 전달하는 의사소통과 함께 준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함께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언어적인 건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요소들이다. 그죠? 표정, 용모 단정, 복장, 심지어 복장도 이 사람의 의사를 표현해 주고 있대요. 그죠. 어떤 곳에 뭐 단정한 복장으로 왔다면 이 사람이 이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복장으로 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편한 차림으로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이 장소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복장이나 자세, 동작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준 언어는 뭘까요? 우리 준 언어, 언어에 준한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여기 언어에 담겨져 있는 요 내용입니다. 말을 할 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뭐 목소리의 크기, 목소리의 억양, 말의 속도, 또 말 속에 담겨 있는 뭔가 지금 제 목소리 엄청 친밀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 이러한 음성에 담겨 있는 요소들, 이러한 것들도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제목은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이었지만 언어만 잘해서는 의사소통이 7%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언어도 너무 중요하고요. 예. 언어가 사실 7%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와 언어에 담겨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보다는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언어적인 요소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어휘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더 지금 여기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준언어적인 요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안심이 되는 요소기도 해요. 뭔가 하면 언어 능력, 여기 언어적 요소, 말 능력은 한 학기 수업해서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휘 능력이 좋아지려면 엄청난 양의 책도 읽어야 독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력이 좋아지려면 언어를 표현하는 연습도 무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언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는 것이 비언어적인 요소, 준언어적인 요소는 연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의사소통을 성공하는 어쩌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비언어적 요소, 준언어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틀어서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쪼끔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작은 것을 바꾸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매력적인 언어 사용자, 매력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요소 확인해 보았고요. 이것을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스피치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언어라는 것이 자,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언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말이나 글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표현된
언어인 거죠. 언어가 음성으로 표현되면 말이고요. 언어가 문자로 표현되면 글이었겠죠. 그죠? 예. 언어가 음성 표현이 되면 말이다. 근데 문자로 표현이 된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글이 되겠지요. 네. 자, 우리 글은 또 다음에 다루고요. 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말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스피치는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내는 소리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의 생각을, 요 생각은 아마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언어를 목구멍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내는 소리다. 예, 이 소리가 바로 음성이 되겠지요. 우리가 내는 소리, 음성. 자, 그렇다면 목구멍을 통해서 이거 너무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 학문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글자체를 바꾸어서 네, 목구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음성 기관 또는 발음 기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언어가, 언어가 음성을 통해서 표현된 건 말이라고 하는구나.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면 그것은 글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 말이 음성으로 표현된다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표현된 말은 귀에 들리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도 잘 표현해야 될 텐데요. 말을 좋은 목소리로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말이 산출되는 과정입니다. 말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이 생성되는 과정은 4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언어 치료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말 산출의 4단계를 이렇게 외운답니다. 호, 발, 공, 조.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눈치채셨죠? 예. 약자를 아니 그 첫 글자를 가지고 부른 건데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 네 단계를 아무 문제 없이 거치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언어 치료사들은 말을 못하는 이유를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실에 와서 말을 잘 못해서요. 말을 좀 고치려고요. 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을 잘 이용하지 호흡 단계에서 호흡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발성 단계에서 발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공명 단계에서 구강 공명, 비강 공명, 공명을 잘 못 시키는 사람, 조음 단계에서 조음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각각을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호흡 훈련합시다. 또는 발성 연습해 볼까요? 발성 노래를 위한 발성 말고요. 언어를 위한 발성. 그다음에 공명 연습을 좀 해 봅시다. 공명 훈련을 해 봅시다. 그리고 조음, 발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자, 발음 중에는 안 되는 발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발음을 훈련시켜 주고 연습시켜 주는 일들을 언어 치료사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음 장애인들의 언어는 이 각각의 기능들이 안 돼서 고쳐주는 거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일반인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합니다. 그죠? 우리도. 언어 장애가 아닐 정도로는 말을 다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말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 나는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아. 아 나 내 목소리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 또는 "아 내가 너무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 등과 같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자기 말소리에 모두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정상이지만 이 정상에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호흡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발성도 발성 다르죠? 네. 지금 방금은 공명이 달랐던 거예요. 발성과 공명. 그래서 발성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것인가? 사실 발성과 공명과 조음, 호흡을 포함한 얘들을 낼래야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말이 나올 때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서 나오니까 발성만 훈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발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발성, 좀 더 좋은 공명, 좀 더 좋은 조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그때그때 한번 실습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모든 네 단계를 "그럼 강사님, 교수님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네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구강 구조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약점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함께 진단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쪼끔 더 개선해 보는 연습을 해 보면 너무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방금 보았던 이 말을 산출하는 네 단계를 옆쪽에 보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4 단계가 3 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시죠? 네. 자 어떤 경우에는 말 산출 단계를 3 단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공명 단계가 사라졌는데요. 이 공명은 그럼 어디에 갔느냐 없어진 건 아니고요. 공명이 조음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명을 조음에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말소리 생성 과정을 신체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발동은 네. 자 말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발동, 움직임이 시작된다. 한자말입니다. 발동 단계인데 이거는 호흡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폐에서 호흡이 시작되면 자 따다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폐에서 공기가 나옵니다. 요 기관지를 통해서 두두두두두 나오게 되죠. 자 잠시만요. 요거를 좀 지우고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를 네 확대해서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말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폐에서 공기가 두두두 나옵니다. 양쪽 폐에서 공기가 나오면 이 가운데가 갈라진 곳은 기관지, 그리고 하나로 모인 곳은 하나의 원통은 그냥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어서 기관이라고도 말하고요. 기도라고도 말해요. 예, 폐에서 기관을 지나서 또는 기도를 지나서 올라오다가 여기 우리 목에 후두라는 지점에 오게 됩니다. 자, 이 후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발성? 여러분 손을 목에 한번 대보세요. 전 지금 손을 목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했더니 여기가 계속 울려요. 예.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발성 단계까지 올 때 여기는 그냥 기류였어요. 공기의 흐름, 기류였는데 여기 발성 단계 후두에 딱 오면 이 기류가 뭘로 바뀌느냐? 이제 소리로 바뀐 거예요. 자, 소리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요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짜잔. 자, 그 이전까지는 공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공기를 소리로 바꾸는 그 공장, 거기가 바로 후두입니다. 후두에서 특히 성대 들어보셨죠? 성대가 떨어서 소리가 난다는 거 우리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대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성대가 발성을 하는 기관이다. 그다음 성대에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소리를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 소리도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면 우리 혀를 어떻게 움직여서 만들면 소리가 는 소리도 나고 자 이렇게 소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과정
자, 조음이라고 하는데 이때 조는 만들 조자예요. 우리가 배를 만들면 조선소, 뭐 조선이라고 하죠? 예, 소리를 만들면 조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음 과정,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어의 자음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 끊임없이 입술을 그리고 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입술과 혀, 국의 치아, 치경.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 매력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요것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발음이 나는지 배워볼 예정이거든요. 예, 그때 하나씩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소리가 산출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산출이 된다.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성공적으로 단계를 수행한다면 멋진 좋은 음성, 그리고 정확한 발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어, 언어, 전체 교과목이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기술, 언어 기술, 음성, 말 기술, 스피치 기술, 이 모든 기술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1장의 기본적인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연습들을 한 번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